여러분,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 평균 15%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6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원금만 15%씩 받으면 겨우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투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투자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재산 99%는 50살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매수한 뒤 지금까지 35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투자금은 13억 달러였지만 현재 가치는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배당금만 해도 매년 7억 달러 이상 받습니다.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레이엄은 1929년 대공황 때 자산의 70%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바로 그레이엄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살 때는 그 가치의 절반 가격에 사라. 그래야 실수를 해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하며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 자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 등 일상에서 발견한 기업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했습니다. 린치는 항상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존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1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는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템플턴은 말했습니다. 최고의 투자 기회는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온다고 말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마법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사람들은 한 달 안에 2배, 1년 안에 10배를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바로 이 조급함이 복리의 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잦은 매매입니다. 주가가 10%만 오르면 팔고 5%만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계속 보유할 때만 작동합니다. 매번 팔고 사기를 반복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낭비하게 됩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앉아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떨며 팔아버립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흥분해서 고점에 삽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공부 부족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실적 발표도 보지 않고 사업 모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합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10분 안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리를 극대화하는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내심입니다. 복리의 초반 10년은 지루합니다.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래프가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을 하키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완만하게 가다가 후반에 급격히 치솟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키스틱의 수평 구간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확신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은 주식을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 확신의 원천은 철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뿐이었습니다. 셋째, 검소함입니다. 버핏은 여전히 오마하의 작은 집에서 살며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재투자에 사용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금을 늘리는 것, 이것이 복리를 가속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이 벌어도 다 쓰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게 벌어도 저축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역발상입니다. 시장이 비관적일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공포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 있게 산 사람들은 이후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공포는 최고의 매수 기회이고 탐욕은 최고의 매도 신호입니다. 다섯째, 겸손함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은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줍니다. 겸손하게 시장을 받아들이고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버핏의 투자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업을 살 때 5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사업입니까? 버핏은 기술주를 오랫동안 피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코카콜라, 질레트 같은 단순한 소비재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에도 투자했지만 이것은 애플의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한 후였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습니까? 버핏은 이것을 해자라고 표현합니다. 성 주위의 깊은 해자처럼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높은 전환 비용 등이 해자가 됩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네트워크, 철도회사의 인프라 등이 좋은 예입니다. 셋째,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이 있습니까? 버핏은 경영진의 자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주주 친화적이고 자본 배분을 잘하며 솔직한 경영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영진을 만나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이 가르친 안전마진을 항상 확보합니다. 내재 가치의 50%에서 70% 가격에 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헐값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합니까?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업인지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입니다. 피터 린치의 기법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기업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느린 성장주는 대형 우량 기업으로 안정적이지만 성장이 더딥니다. 공과금 회사나 성숙한 소비재 기업이 여기 속합니다. 꾸준한 성장주는 연 10%에서 20%씩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린치가 가장 선호한 유형입니다. 빠른 성장주는 연 20% 이상 성장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신생기술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의 선두주자들이 여기 속합니다. 경기순환주는 경기에 따라 실적이 크게 바뀝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기업이 여기 속합니다. 회생주는 어려움을 겪다가 살아나는 기업입니다.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자산주는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숨은 자산을 가진 기업입니다. 린치는 꾸준한 성장주와 회생주에서 가장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라. 그는 실적 발표를 꼼꼼히 확인했고 경영진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공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직접 써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존 템플턴은 극단적 비관론의 시점에 산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주식을 샀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템플턴은 항상 말했습니다. 비관론이 최고조일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라고 말입니다. 템플턴은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비싸면 유럽으로, 유럽이 비싸면 아시아로 갔습니다. 항상 가장 저평가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기회를 찾았고 그 결과 남들이 보지 못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배당 재투자는 복리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같은 주식을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다음 배당 때는 더 많은 주식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 4%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매년 4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재투자하면 보유 주식이 늘어납니다. 30년 후에는 투자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배당금만 받았다면 2억 2천만 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도 복리 효과를 높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합니다.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삽니다. 이것을 평균 매입단가 효과라고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스트레스 없이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 10% 수익률이면 약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 효율적 투자도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장기 보유는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이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을 줄이면 실제 수익은 크게 차이납니다. 섹터 분산도 필수입니다. 한 산업에만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기술,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섹터에 투자합니다. 어느 한 섹터가 어려워도 다른 섹터가 받쳐줍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기술주에만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를 원래 비율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70%, 채권 30%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주식이 올라서 80%가 되면 일부를 팔아 채권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리밸런싱하면 충분합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버핏이 강조한 개념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높은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독점적 기술 같은 장벽을 가진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런 기업의 수익성은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네이버의 검색 시장 지배력, 현대차의 브랜드 파워 등이 좋은 예입니다. 캐시플로우를 중시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조작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투자와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배당도 늘리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빚이 너무 많은 기업은 위기 때 위험합니다. 특히 이자 부담이 큰 기업은 실적이 악화되면 파산 위험에 직면합니다. 보수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을 선호합니다. 부채 비율 100% 이하,
이자 보상 배율 5배 이상이면 안전합니다. 경영진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봅니다.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영진이 자사주를 계속 팔아치운다면 나쁜 신호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과 함께 폭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폭발을 보기 전에 포기합니다. 조급함, 잦은 매매, 감정적 결정, 공부 부족이 복리의 적입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깊이 연구합니다. 적정 가격에 살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일단 사면 오래 보유합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주식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 철학을 정립하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고를 것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성장주 투자를 할 것인지, 배당주 투자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일지를 쓰십시오. 왜 샀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어떤 상황에서 팔 것인지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적 결정을 막아줍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의 실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를 분석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너무 자주 보지 마십시오.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장기 투자자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넷째, 계속 공부하십시오. 투자 명절을 읽고 실적 발표를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십시오. 버핏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읽습니다. 멍거는 평생 배우는 기계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투자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투자 결정을 할 때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분석과 원칙에 따르십시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로 삼으십시오. 시장이 과열될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감정의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만약 버핏이 11살에 산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수백 배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그 마법을 경험하려면 끝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중간에 팔면 마법은 사라집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복리의 진정한 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투자 가능한 금액도, 투자 기간도, 위험 감수 능력도 다릅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복리는 인내심의 보상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복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자신에게 감사받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복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살에 시작하는 것과 40살에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20년의 차이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투자는 부자가 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복리 투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 돈도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돈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리 성장의 가장 강력한 힘은 시간과 인내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것은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